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천 구월동에 소재한 용천 신궁 김두령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할까 합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K-팝 등 그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말이죠. 한류에 대한 그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속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들의 그 일탈과 그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두령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김두령님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용천 신궁 김두령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무형문화 제61호 자리거지 총괄팀장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이수자를 앞두고 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네. 우리 그 김두령님을 오늘 모시게 된 이유가 최근 그 우리가 한류 문화를 타고 말이죠. 무속인들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그 무속인들을 그 배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속인들의 신굿이 빨라지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좁은 나라에서 저희 무속인들은 하늘이 난다고 하는데 점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대략 70만 명 중에 100만 명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5천만 인구 중에 50명꼴로 한 명인데 이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죠. 네. 근데 요즘 그 좀 뭐 문제점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무속인들이 난립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 경쟁을 하면서 말이죠. 뭐 내림굿, 가리굿에 대한 많은 그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차별적으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받으면서 말이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예 스승이나 예 선생님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무속을 받기 위해서는 신부모나 신선생님의 집에 거주하면서 이게 차근차근 예법을 배우면서 음식도 놓는 법, 모든 법을 배우면서 1년, 2년, 길게는 3년 이래 해서 이제 말문도 트이고 다 해서 이제 신굿을 받았는데 지금 요새는 너무 빨라요. 신굿이. 과정이 너무 빠릅니다. 그냥 몇 군데 내가 좀 안 풀린다. 본인들이 좀 안 풀리고 좀 본인들한테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 오고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오면 이 집, 저 집, 점집을 몇 군데 돌아보면서 아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너는 신가물이다. 너는 신내림 안 받으면 너는 모든 게 안 된다. 아니면 네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는다. 이러다 보니 그 과정이 법을 다 배우고 어떤 일련의 행위를 다 배우고 나서 무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중간에 다 싹도 자른 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문도 안 트이고 말문 트이는 분, 안 트인 분이 대다수고 가서 신내림굿을 받았다 해서 바로 불릴 수도 없고 해외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저는 80% 90% 차지한다 봅니다. 이 일반인들에서 많은 그 얘기가 도는 얘기가 그러면 이걸 지금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무속인들에 대한 그 신자자를 내는 과정에서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가스라이팅을 한번 당하게 되면 이제 이게 두려움과 협박이죠. 오로지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그분의 말이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간부터. 그러니까 한 번 일을 해서 덕을 못 보고 또 한 번 일을 해서 내림굿을 예를 들어서 내림굿을 받았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가리굿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리굿을 해서 안 되니까 너는 네가 어떠한 부정을 저질러서 안에 집안에 어떠한 부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무슨 소수굿을 하자.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한 분이 대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한 4번, 5번, 많게는 10번까지도 하는 제자들도 많고 일반인도 많습니다.
그 가스라이팅 그 과정에서요. 네네. 지금 일부 우리 그 방송에 많은 그 제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그 집중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금액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금액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그 신자재를 내면서 많은 그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말썽이 좀 빚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말씀 이제 좀 해주세요. 금액적인 부분은 네네. 제가 여러 무속임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금액적으로는 네네. 그분들의 역량이고 네네. 그분들의 역할이고 하는데 너무 금액적으로도 너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특히나 신내림굿 네네. 그리고 서울의 제숫꽃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진옥이꽃, 청금새나꽃 이런 거는 너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런 부분은 그 선생님들과 그 이제 하시는 제작진들 간에 상호 관계에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탈을 잡고 싶고 뭐 이런 단점을 잡기 싫은데 예를 들면 한 분한테 무속인들이 한 분한테 금액 이제 일을 시키면서 네네. 하나 둘 또 하나 둘 일을 시키면서 네네. 그 전 재산을 탕진을 시키거나 빚을 지게 만들어서 단단하고 행복했던 가정을 갈라서게 하는 이분들 아, 왜 부딪히니까요. 자꾸 어느 한 분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으면 한 분은 네. 무속의 길에 빠져서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무속인 선생님한테 네네. 돈을 갖다 바치면서 구술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꾸 집안은 쇠약해지고 네네. 가정은 조금씩 무너지고 또 부부간에 서로 안 좋은 부분이 일어나면서 가정 파탄의 길도 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또 특히나 우리 애동제자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제자라면 다 애동제자라고 하는데 그 애동제자님들은 네네. 이게 들어서지 말아야 할 길을 들어섰거나 네네. 또는 아직 그 법을 모르고 아직 말문이 안 트인 상태에서 그 선생님들의 그 욕심 또는 그 다급함 때문에 이게 신이 내려주는 제자가 아니라 인간이 내려준 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서서 고소를 했는데 내림굿을 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정말 힘들죠. 한 번 안 풀린 분들이 굿을 가리굿을 조상 가리를 해야 한다, 신 가리를 해야 한다. 4번, 5번, 6번들을 한들 그게 풀리겠습니까? 네. 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네네. 일부 우리가 전자에 우리가 방송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가스라이팅 그 과정에서 애동들이 어려우냐, 애동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자, 몸에서 말문도 못 튀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뭐, 가리굿을 받고서도 말문이 안 튀어서 아주 고통을 호소하는 지금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내림굿이 뭔지, 가리굿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문이 안 트이고 네. 지금 내림굿을 받고 나서 가리굿을 받고 나서 네네. 이제 힘들게 가시는 제자님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대개는 네. 오지 말아야 할 길을 오신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하십니다. 오지 말아야 할 길을 네네. 그 무속인의 선생님의 욕심 때문에 네. 돈벌이에 이용당한 것 뿐이고 그분들은 가려서 한 번 더 가려봐서 네네. 아닌 분들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사회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자기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 더 빠르다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 무속인들의 저희들한테 제보가 잇따르는 과정에서 말이죠. 네. 비상식적인 행동들, 뭐, SNS를 통해서 이 파가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아주 극도의 용어를 쓰면서 말이죠. 상대방을 아주 그냥 매도하는, 특히 애동들,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애동들에 대한 공격이
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참 파악하고 있는데 요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무속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요. 네네. 특히나 우리 이제 현재에 들어서는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SNS 아니면 또 핸드폰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을 본 거예요. 무속인이 아니면서 무속인 척을 하면서 무속인이 아닌데 무속인이 아닌데 내림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무속인 척 하면서 들어와서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받고 점사비도 받고 돈도 받고 하면서 그게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는 내림굿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되게 관제가 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방송을 키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저는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무속인은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분들에 대한 무속인들이 사실 우리 일반인들의 사실 길잡이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샤머니즘에 대한 이제는 세계적으로 샤머니즘을 좀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샤머니즘에 대해서 세계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속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한류 문화 덕도 있겠지만은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게 신제자로서 아니 애동으로서 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길잡이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머니즘이라서 우리 무속이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몽골에서 세계 대회가 또 치러지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 무속의 길은 이게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정말 간절한 무속인의 길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요즘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애동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할 애동 제자가 어떠한 선생님한테 게임에 넘어와서 무속의 길에 들어와서 돈을 다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탕진을 하면서 다 해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뭐 신령님 모시는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모시고 싶으니까 점안식을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집으로 찾아봤는데 정말 하지 안 해도 될 분인데 자기가 굳이 자기는 이제 이 길밖에 없다. 모든 걸 다 날렸다. 가족과 부모 형제도 다 날렸으니 저는 혼자다 하면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렇게 단지 하나만 모셔놓고 하자 해서 모셔다 드렸는데 그 제자가 이제 막 유튜브 방송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방송. 그런 걸 이제 여러 개를 접하면서 자기가 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광고를 하면서 어떤 뭐 현수막 광고나 어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광고를 하면서 손님들을 끌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얘가 지가 말문이 안 트여서 점사가 안 나오니까 사주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는 애동이라 할머니한테 올려야 되니까 사주를 미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주를 받았더니 그 사주를 저한테 보내서 이 점사 좀 봐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거를 얘가 처음에 저도 점사 뽑는 법을 신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도 당한 적이 많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몇 번은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연락을 끊은 지가 한 달
한 달 좀 넘었나?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제자들이, 이게 제자입니까? 제가 그 단지를 모셔놓고 저만식을 한 저도 부찰이 큰데, 네.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해줬는데, 이런 지금 무속의 세계가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 또한 포함되지만, 이 길을 먼저 가신 선생님들, 돈에 욕심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은 손님들이 지금 무속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무속인들. 네. 근데 이제 무속인들 힘드니까 이 무속인들을 또 가스라이팅해서 너는 아직 신이 덜 찼다. 더 아물었다.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지금 때가 됐다. 이제 무속인들, 애동제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돈 버시는 선생님들.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생님들. 옳게, 그러게 똑바로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저는 100만 원 잡고 99만은 무속의 길을 빨리 떠나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요즘 그 애동들이죠. 애동들의 그 좀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좀 깜짝 그 놀랄 만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애동들을 한테 정말 신을 받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 아마 무속인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그 걸어왔던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김드령님이 이 무속인 길을 그 걸었던 길을 네. 그 어려웠던 길을 애동들한테 좀 얘기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과거, 저의 아픈 과거는 네네. 별로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제가 이 길을 저 또한 어렵게 왔습니다. 네네. 저 또한 내림을 받고 진짜 몇 년을 고생을 한지 몰라요. 저 바닥까지 쳐가면서.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무속은 이제 점사 보는 무꾸리. 예?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점만 보는 분들을 갖다가 단골레라 했거든요. 시골은. 그래서 깃발을 보고 알았어요. 지금은 천안기를 꽂고 한다는데 옛날에는 점만 보는 곳은 빨간 기가 꽂혀 있었던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흰 기가 있으면 점을 보는 분, 그리고 빨간 게 있으면 점도 보고 굿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무속인들의 꽃은 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이고. 구슬에서 하늘과 인간의 가운데, 지신과 가운데 인간의 다리를 나는 역할이라 하거든요. 굿은. 그런데 굿을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수없는 고난, 질책, 그 인내, 이게 단기간에 1년, 2년, 한 3년 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리자 하면, 갑자기인데 뜬금없는데, 이게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세상에 젊은 무속인을 키우는 데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키워요. 여기서 무속인 학원을 만들어서 점사 보는 노트, 점사 노트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사 노트도 내려주고, 그것도 돈 받고 내려주고, 그냥 내려주지 않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무속에 그 분들이 정말 무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르침이 이게 세월이 때가 돼서 무속인도 인성이 돼야 되고, 이 A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막 들어와서 굿을 가르치고 점사 보는 법을 가르쳐서 그 돈을 받고 내보냅니다. 사회 나가서 너는 무당을 하거라. 이런 세상. 이러니 요즘 젊은이들이 수없이 그냥 돈 몇천 투자하고 나면은 자기는 몇천 원 이상을 바로 땡길 수가 있으니까 손님만 몇 명만 잘 걸려도 너 일해야 돼. 너 집안 누구 죽어. 너 죽어. 네 가족도 네 자식이 죽어. 그럼 누가 굿 안 왔으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금방 벌어서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무속은 그게 아닙니다. 무속은 1년, 3년, 5년, 10년의 인내를 견뎌내서 스승님 밑에서 아버지, 엄마, 친아버지, 친어머니야 밑에서 수발을 하면서 법도 올바른 신선생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셔서 거기에서 그 수많은 세월의 인내를, 고뇌를 다 겪으시고 나와야
오로지 내 것이 됩니다. 네. 그 남한테 책 받아서 그거 달달다 외운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속은 내 할머니, 내 신령님들 모셔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제갓집들 만 주생을 구제하라고 오신 분들한테 네. 그런 사기 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지금에 있는 좀 엇나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김도령님, 예. 뭐 김도령님 좀 저거를 보시니까 경기도 무형유산 제61호 자리거지. 네. 저는 자리거지에서 좀 그거를 좀 길을 좀 걷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자리거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거지는 네네. 저희가 옛날에는 집에서 예전에는 저기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집으로 모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발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네. 근데 그 때에 이제 옛날 이제 발인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발인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시면은 넋은 처지고 혼은 뜬다고 해서 그 넋이 처지면은 네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가한이 생기고 또 남은 그 식구들이 또 무서움과 두려움을 겪는다 해서 네네. 그 넋이 처진 곳으로 와서 자리거지를 해서 넋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총 합쳐서 네네. 자리거지라 칭하는 겁니다. 이게 무형유산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이게 우리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형유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인데요. 네. 뭐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샤머니즘에 대한 우리 그 5,000년 역사 속에서도 이게 살아있는 그 유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도령께서 지금 이어가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네. 뭐 요즘 세상은 뭐 홍보하는 세상이니까 한번 잠시 좀 말씀 좀. 이제 무형유산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네. 이제 무형문화재가 네. 올해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무형문화재인데 네. 무형유산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변경이 돼서 제가 이렇게 유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네. 또 이 무형문화재 유산의 네. 그 보유자 선생님들은 이 한 길을 걸어오면서 수십 년을 걸어오면서 만든 길입니다. 네. 이게 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많게는 20년, 30년의 이 길을 걸어오면서 장인이 돼서 네. 이거는 경기도가 저희는 경기도이거든요. 네. 경기도에서 인정해준 무형문화재, 네, 무형문화재. 정통 의뢰인데 네. 정말 이 하나의 길을 네네. 저 또한 이제 그 신 선생님의 보유자 선생님의 저 신아버지거든요. 네, 신아버지의 뒤를 바쳐가면서 네네. 이거를 아버지 뒤를 잇고자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런 문화유산 여기에 제가 자리거제 팀장으로 있고 이 길을 간다는 자부심 또한 저는 또 강합니다. 네, 그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무속인들에 대한 그 이제 뭐 일반인들도 관심이 상당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류 문화가 뜨면서 그래서 지금 그 김도령님을 보니까 상당히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뭐 좀 다시 한번 우리 그 무속인에 대한 요즘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비판 말고 우리 무속인들이 현재 진짜 많은 사람들은 좀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의 비판에 앞서 좀 당부하시고 좀 일반인들이 좀 당부하실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무당을 낳지 말자. 그리고 무당의 애기면서 애기가 애기를 낳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무당의 길을 들어서기 전에 먼저 무속의 뜻을 알고 무속인의 뜻을 알고 무속인이 가야 할 길을 알고 또 무속도 예법이 있거든요. 법도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의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음식도 차려야 되는 법도가 있는데 요즘의 무속인들 대부분은 아예 몰라요. 저희가 한번 일을 가보고 그러면은 아예 모르고 꼭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따지면서 해야 합니까? 나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하면 되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네네. 그냥 이 제갓집만 잘 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제갓집을 잘 되게 해줍니까? 응? 제가 그분들에 대해 항상 그럽니다. 아니 법도도 안 지키고 신령님도 안 부르면서 네네. 그럼 내가 본인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 좋겠냐? 어? 신령님은 고위에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문서로 정했던 어떤 신령님의 명칭이 있는데 명패가 있고 그 정해놨더니 그 선대들을 그럼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해놨겠냐? 그리고 그렇게 해왔겠냐? 지금까지 그게 법이다. 법도고 법도를 안 지키는 무속인 분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무속의 길을 걸으면서 그래 돈도 좋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밥은 굶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옳고 그러게만 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냥 예의 법도 네. 그리고 무속인의 가야 할 길 네네네. 뜻을 정확히 알고 네.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용천진궁 김도령님을 모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하시고 이 방송을 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 인천 구월동의 용천신궁 김도령입니다. 감사합니다.